한마디로 참혹하다. 북한 군인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뭐 전략무기라고 해서 생수라고 쓰여 있는 이 트럭을 열병식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연 이걸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군과 여군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눈이 맞은 군인들이 서로가 있겠죠. 야, 이 정말 이게 군대인지 그냥 연애하는 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나태한 그런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북중 국경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실상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또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망원렌즈로 바라본 북한 군대의 첫 번째 실태의 가장 열악한 점은 일단 막사입니다. 북한 군인이 생활하고 있는 그 막사에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 군대 막사뿐만 아니고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거리가 1,400km입니다. 보이는 건물의 대부분에 유리창에 유리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뭘로 이게 추위를 막을 것인가? 그나마 있는 것이 비닐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도 그렇지만 북한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로 그냥 막사를 해놨으니까 이게 뭐 추위나 이런 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외형이 이러니까 뭐 실내는 그러면 또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내의 열악한 점은 김정은이 얼마 전에 직접 증언을 해줬습니다. 김정은이 105 유경수 땅크 사단이라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뭐 현지 지도를 갔는데 이 부대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가장 좋다는 뭐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6.25 전쟁 당시에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이 탱크 부대의 이름을 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처우도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 영상에 보면 일단 침상, 한국에 거의 뭐 지금 사용하지 않는 7, 80년대 사용했던 그런 나무 침상을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그래도 최고 지도자 지금 왔으니까 얼마나 먹을 거를 많이 싸갖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면 묽은 국물에 고봉처럼 쌓여져 있는 흰 쌀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쌀밥을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 당국은.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못 먹는다라는 것을 반대로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부대는 더 열악하다라는 거죠. 이런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 뭐 외형 이런 것만 봐도 북한 군인들의 이 생활상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식량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흔히 탈북민들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 군인들이 뭐 마을에 내려와서 민가를 뭐 약취해 갔다, 약탈해 갔다 이런 증언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북중 국경의 거리가 1,4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내내 대부분의 북한에 사는 다 민농산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다가 조금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 밭이 경작이 되어 있어요. 마을은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김없이 북한 군대 막사가 있어요. 부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산 옆에 떼기밭을 경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북한 군인들이 먹는 문제를 자급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급이 일단 제대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놀라운 사실, 한겨울에 북한 군인들이 압록강에 나와서 물을 떠갑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래도 북한의 여성들은 뭐 나와서 이렇게 빨래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군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촬영할 때 거의 영하 30도 정도가 됩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꾸려고 장갑을 벗으면 한두 컷 찍기가 어려워요. 그런 곳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들, 한마디로 이 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그 열악함이라는 것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네, 북한 군인들이 보통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면 그럼 언제 훈련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북한 군인들 훈련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장에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20승 10 정책입니다. 승은 이제 곱하기를 말하는데 20승 10 정책, 지방공장 20개씩을 지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앞으로 10년 내에 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올해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막 공장도 짓고 지금 뭐 원료를 가지고 새롭게 꾸려가고 뭐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 그 건설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군인들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북한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왜 김정은이 강조하냐면요, 김정은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농촌,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 사람들이 아예 먹는 문제, 생필품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건설장에 지금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이죠, 김정은이 평양 전위거리 중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준공식을 열었고 심지어는 축하 기념 공연까지 열렸어요. 이 자리에 누가 왔냐면 바로 군인들이 왔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건설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위라는 거는 청년들을 상징을 하는 건데 이 모든 건설장의 핵심에는 바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 이번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인민 군대들의 힘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에도 그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건설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부분의 어떤 공사 현장에 군인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장에 가서 지금 훈련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그 경제 또는 지방 공장 활성화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뭐 북한 군인이 굉장히 훈련도 안 하고 나태하냐? 사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은 어릴 때부터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초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4살, 15살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한과 미제에 대한 어떤 적개심만큼은 굉장히 지금 투철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훈련 안 하고 다 건설장에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 나태한 군인만 북한 인민군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군인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정말 뭐 슬프고도 웃긴, 우리가 우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하고 가니까는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봤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복무 기간이 길고 뭐 최근에는 12년까지 이 복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중간에 휴가라도 자주 있으면 되지만 거의 뭐 5년, 6년의 휴가 한 번 정도가 될까 말까니까 거의 지금 10년, 12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북한 군인들이 처음에 입대할 때 그 이등병 때의 사기와 1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제대할 때쯤 되면 뭐 병장 말년 생각하면 군인의 어떤 정신 상태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줘요. 그렇다고 생활도 제대로 뭐 초과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도대체 군대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적개심이라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남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평소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어떤 사상 교육을 받고 뭐 이러면 야, 나는 지금 나가서라도 뭐 남조선 미제 때려잡고 뭐 조국 인민전쟁 나가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늘 나가서 자기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가서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북한 군인 2명이 식량을 구해서 가는 모습이 있어요. 식량을 구하러 밖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모습들이니까 이게 뭐 정말 군인들이 사기가 높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권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지금 군대를 가면 북한 여군이 되겠죠. 북한 여군들의 생활상은 또 남군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생활의 방식들이 있겠죠. 뭐 남성과는 좀 다른 부분들인데 조금은 사생활 보호도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성추행 뭐 이런 문제가 늘 탈북민 증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더라도요. 사실 이 여군들이 이 남군에 대해서 굉장히 종속적인 그런 장면을 제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영상을 보니까 가장 선임병으로 보이는 군인 옆에 남군이죠. 그 옆에 여군이 3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옷도 군복도 다 지금 여군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군이 마치 지금 비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부대장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남군과 여군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장난을 치고 연애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서로가 눈이 맞은 군인들이 서로가 있겠죠. 야, 이 정말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뭐 그냥 연애하는 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나태한 그런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북한 여군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막사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 북한 여군들의 인권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 북한군과 똑같이 한국군도 지금 뭐 그게 군대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군부대 특강을 갔었는데 그 부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시 일과 시간이 지나면 사병들에게 공적인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90년대에 그런 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거는, 인권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어요. 북한 군대와 우리 군대를 사실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군대에 나오는 보급품이 없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도 없어서 못 쓰진 않아요. 먹는 문제 충분히 해결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양을 갖춘 고루 식단들을 어쨌든 차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군대 제대하고 나오면은 뭐 사병들 월급이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자꾸 일반 월급하고 일반 국민들이 받는 월급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군인들의 월급이에요. 근데 북한 군인들 월급 있습니까? 아니, 북한 군인들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일을 해도 자기 사적인 소유를 할 수가 없고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죠. 10년 동안 복무해도 갖고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상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한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군 아무리 이제 나타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군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북한 연구를 하면서 이 쓰레기를 줍잖아요. 북한 쓰레기를 주로 제가 연평도나 변경도에 가면 거기에 해병대 부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부대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전이 났을 때 모두가 정말 우리 군인이 싸울 수 있을까? 정말 나태하지 않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젊은이들, 군인들 달랐습니다. 북한이 포격하자마자 바로 즉각 대응 태세를 보였고, 그렇게 하염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차를 몰고 나갔던 그 사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신들이 저는 바로 우리 군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너무 나태하다, 또는 뭐 너무 이게 군대냐, 뭐 이렇게까지 또 비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강인한 정신과 그 체력으로 지금 우리 군대가 이 국방과 안보를 잘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네, 저 군 관계자 절대 아니고요. 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요, 한마디로 참혹하다. 그리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제가 쓰는 망원 렌즈는 새를 찍는 아주 고배율의 망원 렌즈입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의식하지 못한 거, 연출되지 않은 실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죠. 그런데 제가 찍으면서도 또는 사진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물. 여러분들 우물이란 단어는 아시죠? 하지만 우물에서 실제로 물을 떠가거나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갑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냥 멀뚱히 이렇게 있어요. 잘 몰라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한겨울에 특히 여성들이 말 그대로 인분을 밭에 갖다 뿌리는 작업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느릿느릿 정말 일할 어떤 의욕이라든지 힘도 없이 그렇게 인분을 가지고 밭에 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저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인분을 사용하면 결국은 기생충이 온몸에 그득하게 됩니다. 한국도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농촌이 이제 개량되고 나서 우리가 비료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이런 인분 위성적으로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굳이 이런 퇴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한국은 농기계를 사용하면 돼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여성들이 그 보침 하나 이렇게 작은 짐에다가 그거를 인분을 실어서 밭에 갖다 뿌려놓는 작업들, 정말 너무 열악하죠.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이 정말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디딜방아라고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발로 밟는다 해서 발방아인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도 정말 놀랐어요. 지금 여성이 이렇게 밟고 있고 앞에 여성이 그 곡식을 이렇게 지금 손으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지금 발로 밟고 있는데 옆에는 또 소달구지를 끌고 남성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영상 컷만 딱 보면 정말 웰컴 투 동막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1세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골만 그렇다라는 게 아닌 게, 제가 앞서 김정은이 20승10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양부터 먹는 문제, 그러니까 식량 문제죠, 난방 문제, 전기 문제, 땔감 문제, 이런 걸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시골에 적용하라. 그 얘기는 아직 평양에도 먹는 문제, 전기 문제, 땔감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한 이 시골 마을만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북한 지역 지방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열악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찍은 곳이 국경 지역이니까요, 압록강, 두만강
바로 건너 지역이니까 지금 거기 촬영한 것만 그렇지 안쪽 지역, 그러니까 산 너머에 있는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북한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찍은 압록강, 두만강 건너의 산이 다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은 그러면 숲이 울창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보면 그 안쪽 지역 역시도 다 민둥산으로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탈북민들은 그렇게도 증언합니다. 야, 여기는 그래도 북중 국경이니까 중국과 밀수라도 할 수 있고 강이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생활이 낫지 안쪽 가면 더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보이는 것 외에 그 안쪽 지역은 훨씬 더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제가 열악한 지역만 지금 찍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또 가장 열악한 게 바로 전기 사정이지 않습니까? 평양도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없어서 못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의 영화 중에 우리 이웃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주제가 뭐냐면 평양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기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니까 계단을 다니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인사 잘하자. 그게 영화의 주제예요. 그러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위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큰 후보가 있고 그 아래쪽에 사각형의 건물들이 있죠. 이게 공공건물이에요. 이 가운데에 똑같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집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걸 보면 야 그래도 참 집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을은 3월 5일 청양 광산초원이라고 선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전하냐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하죠. 이 3월 5일 청양 광산초원 마을에는 4가지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전기 걱정, 물 걱정, 땔감 걱정, 식량 걱정, 뭐 심지어는 곳곳에 남새가 넘쳐나고, 남새는 야채를 말하는데 남새가 넘쳐나고 뭐 과일이 풍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3월 5일 청양 광산촌을 누가 개발하라고 지시했냐면 김일성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산촌 마을이 아주 산골에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소개가 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낮에와 이 밤에 똑같이 촬영을 했는데 밤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막 이렇게 네온 사인이 막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저 말고 똑같이 이 북한을 연구하는 다른 분도 여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여기 사실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산골, 중국 쪽의 산골 마을에 몇 시간을 가야 이 마을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아마 밤에 지나가신 것 같아요. 밤에 이 산골 마을을 지나가는데도 저렇게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었다. 김정은 시대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삶이 살만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장소를 똑같이 낮에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낮에 촬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거기에만 지금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밤에 찍은 이 사진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와 아래쪽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에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암흑천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 공공 건물인데 유독 밝게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하얗게 빛나고 있죠. 이게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김일성, 김정일이 현지지도한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 벽화라는 북한의 선전물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지금 건물 하나, 학교 건물 하나만큼 큰 게 이 모자이크 벽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모자이크 벽화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에 불이 들어온 것이 주민들이 사는 그 집이 아니고 이게 전체 선전물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막 휘황찬란하게 뭐 네온사인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김정은 시대에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오류인 거고 정말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전기 하나 안 주면서도 밤에 이렇게 정치 선전물에는 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의 이 잔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를 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야간에 열병식을 하게 되죠. 왜 야간에 할까가 중요하죠. 야간에 하는 이유, 무엇보다 화려한 조명입니다. 평양 시내 건물 곳곳에 이 김일성 광장, 열병식 열리는 광장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더 나가서 축포라든지 또 드론쇼까지 합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야간에 하는 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이 낮에 하게 되면 뭐 전술 전략 무기를 그대로 다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또 북한의 이 열악한 상황, 뭐
열악한 군대의 실정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간에 하면 일단 어둠에 가려지게 되는 거고 조명으로 그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조명 몇 개 좀 밝혀내고 그다음에 드론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야간에 열병식 하는 것 자체가 북한 군인의 어떤 열악한 실태를 지금 숨기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북한이 뭐 전략 무기라고 해서 생수라고 쓰여 있는 이 트럭을 열병식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무기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포를 트럭 안에 감춰놓고 다니고 있는 그거를 열병식에 실제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이걸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열병식을 할 때 뭐 탱크나 무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름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보여주기식인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야간 열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의 전력 어느 정도일까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 영상을 보면 명확하게 그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 공군 비행기가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하게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아니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북한에서 이 비행기를 운행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사가 조종사가 모형 비행기를 손으로 들고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북한이 평소에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여러분들 연평도나 병영도만 가더라도 주민 대피 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3개월에 한 번씩 대피 시설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물자들을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한국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대피 공간도 3개월마다 교체를 하는데 북한이 과연 이렇게 사용 연한에 맞춰서 이거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독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북한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북한의 전력 사정, 북한군의 이 병력 전력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